영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의 한계를 뛰어넘은 다큐멘터리에 영국뿐 아니라 온 유럽이 충격과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 더 그릴에서는 특별한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런던의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창가 자리에 앉은 알베르토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철도 기술을 선택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65살의 알베르토는 이탈리아 출신 은퇴한 철도 엔지니어로 젊은 시절 프랑스 떼제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의 철도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여전히 현역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뉴스에서 분명히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철도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소피아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0 초반의 소피아는 알베르토의 딸이자 영국 BBC의 기자였죠. 그녀는 항상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지녔으며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비용 문제겠지. 품질이라면 절대로 우리 유럽 기술을 따라올 수 없어. 알베르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사위 다니엘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 후반의 다니엘은 영국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실리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죠. 실제로 사우디 정부의 발표문을 보면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이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베르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니엘, 자네도 내가 이 분야에서 40년을 일했다는 걸 알잖나. 유럽이 철도 기술의 중심이야. 한국 같은 신흥국이 만든 열차는 유럽 기술을 빌려온 것뿐이라고.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피아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돈 문제라면 중국도 있었을 텐데요. 알베르토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품질은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한국이 철도를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는 세기를 넘어 기술을 발전시켜왔어. 소피아는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에게 유럽 기술은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죠. 아버지, 제가 지금 철도 기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이 기회에 한국과 유럽의 철도 기술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알베르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보자. 하지만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할 뿐이야.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장인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다니엘은 관리자로서 기술의 우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고 그 결과가 자신의 장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큐멘터리를 통해 검증해보죠. 객관적인 데이터로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고집과 자존심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아버지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소피아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다큐멘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다음 날 아침 BBC 사무실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곧바로 승인되었고 세계 철도 기술의 미래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럽과 한국의 철도 기술을 비교할 때 어떤 편견도 배제할 거예요. 소피아가 제작팀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두꺼운 서류 더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영국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기술 검토 단계에서 한국의 제안서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KTX-3 제안서야. 놀라운 사실이 많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들지.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철도 시스템이란다. 소피아는 남편 옆에 앉아 자료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자료들 다큐멘터리에 활용해도 될까? 물론이지. 내 생각에는 내 아버지가 좀 놀라실 거야. 다니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 소피아는 아버지를 초대해 차를 마시며 다큐멘터리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다니엘이 한국철도 기술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KTX3는 시속 4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대요. 알베르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렇겠지. 실제로는 다를 거야. 하지만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실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소피아, 넌 기자니까 알아야 해. 종이 위의 숫자와 현실은 다르단다. 10년 넘게 철도 산업에서 일해온 내 말을 믿어. 소피아는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다큐멘터리가 아버지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버지의 경험을 존중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알베르토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영광과 자부심,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좋아, 내가 옳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아직 한국이 유럽을 앞서기는 어려울 거야. 소피아는 아버지의 말에서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어요. 소피아는 다큐멘터리 취재를 위해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오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도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에밀리오 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에밀리오를 만났습니다. 소피아, 내 아버지의 딸을 만나다니 기쁘구나. 알베르토는 어떻게 지내나? 에밀리오가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은퇴하셨지만 철도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십니다. 에밀리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베르토는 항상 열정적이었지. 우리가 함께 떼제베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도 그랬어. 에밀리오 씨는 왜 한국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밀리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자문으로 왔다가 한국의 잠재력을 보고 남기로 했지. 한국은 더 이상 유럽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소피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야. 그들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인공지능을 철도 시스템에 통합한 방식은 정말 혁명적이었어. 이 대화는 녹화되어 알베르토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알베르토는 에밀리오의 인터뷰를 보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어요. 에밀리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알베르토가 TV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는 전화로 아버지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에밀리오 씨는 단지 자신이 본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는 우리의 역사를 배신한 거야. 유럽 기술의 위대함을 잊은 거라고. 다니엘은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피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보시는 거죠. 알베르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확인할 필요가 없어. 내가 평생 일해온 분야니까. 그러나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다큐멘터리를 위해서라도요. 알베르토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한국 기술이 정말로 유럽을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정체성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한국철도 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소피아와 촬영팀은 KTX-3의 생산 공장과 연구소를 둘러보며 취재를 이어갔어요. 이곳이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한국철도 기술연구소의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KTX-3는 단순한 고속열차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죠. 소피아는 엄청난 규모의 테스트 트랙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 열차는 어떻게 시속 4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만의 특수 공기역학 설계와 경량 소재 덕분입니다. 일본 신칸센이나 프랑스 떼제베보다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는 더 높아요. 다큐멘터리 팀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3를 실제로 탑승해 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열차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조용함에 놀랐어요. 우리 열차는 인공지능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운행 중 고장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이 유럽보다 25% 저렴하고 완공 속도도 30% 빠르죠. 런던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아버지에게 촬영 결과물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한국이 앞서 있어요. 알베르토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홍보용 영상일 뿐이야. 마침내 알베르토가 말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다를 거야. 하지만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 운영 데이터도 있어요. 그들은 이미 1년 넘게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소피아는 사우디 철도청에서 받은 운영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예상보다 30% 낮은 유지보수 비용과 99%의 정시 도착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알베르토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야. 소피아는 아버지의 태도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토의 평생의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주에 BBC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에요. 아버지도 함께 보시죠.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알베르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유럽 기술의 우월성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BBC 스튜디오 라운지에서 소피아와 다니엘, 그리고 알베르토는 함께 다큐멘터리 방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죠. 오늘 방송은 내 경력의 큰 전환점이 될 거야, 소피아. 알베르토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경력보다는 세계 철도 산업의 미래가 더 중요하죠.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철도 기술의 새시대 동향이 서양을 앞서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 철도 산업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조명합니다. 한때 철도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유럽이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알베르토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묵묵히 방송을 지켜보았어요.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시작하여 현대철도 기술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영국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에서 한국 철도 기술을 채택했으며 영국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우리 유럽이
한국에게 밀리는 건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한국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다양한 증거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유지보수 시스템과 친환경 기술이 강조되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알베르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알베르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40년 넘게 철도 산업에서 일했지만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어. 다니엘은 장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변화는 항상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알베르토는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바친 철도 기술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피아, 에밀리오에게 연락해 줄 수 있니? 그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알베르토의 요청으로 소피아는 에밀리오와의 화상 통화를 주선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옛 동료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곧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분위기가 풀렸어요. 에밀리오, 솔직히 내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배신감을 느꼈네. 알베르토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에밀리오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베르토,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접근 방식에 감명받았지. BBC 다큐멘터리를 봤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에밀리오는 화면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가지 핵심 요인이 있어. 첫째,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철도 시스템을 개발했어. 이 시스템은 열차 운행부터 배차, 유지 보수까지 자동으로 최적화하지. 알베르토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에밀리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특수 내열 합금 트랙을 개발했어. 이 트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유지 보수가 쉽지. 사막의 열기나 혹한에도 변형이 거의 없다네. 놀랍군. 알베르토가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기술이야. 한국의 KTX-3는 탄소 배출량이 이전 모델보다 40% 감소했어. 이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고속철도지. 알베르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유럽 기술이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에밀리오,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뭔가? 그들의 혁신에 대한 열린 마음이야. 유럽에서는 이건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사고방식이 강하지. 하지만 한국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항상 질문해. 알베르토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도 변해야 할 때인가 보구나. 알베르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소피아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알베르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소피아. 늙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다음 날 아침, 알베르토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지며 신문을 소파 위에 펼쳐놓았어요. 소피아, 이것 좀 보거라. 알베르토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피아는 주방에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신문 일면에는 굵은 글씨로 영국 정부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한국 기술 도입 검토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게 현실이 되고 있네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에서도 한국 철도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군. 알베르토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조차도 검토 중이라니. 그때 다니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방금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니엘이 알려주었습니다. 알베르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대가 변한 것 같구나. 유럽의 철도 기술이 아시아에 자리를 내주다니. 소피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유럽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것은 인류 기술의 발전이에요. 알베르토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소피아.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구나.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다음 달에 한국철도 기술팀이 영국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알베르토의 눈에 흥미의 빛이 어렸어요.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저녁 식사 때 세 사람은 한국 철도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전과 달리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구나. 알베르토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분야에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다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롭기도 하군. 소피아는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알베르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제는 한국 기술을 직접 배워볼 때가 온 것 같아. 한 달 후, 알베르토는 소피아와 다니엘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버지의 방문을 정말 기대하고 있대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에밀리오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알베르토, 자네가 정말로 한국에 올 줄이야. 내 눈을 의심할 정도군. 알베르토는 오랜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몇 달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됐네. 현대로템 본사에서 그들은 한국철도 기술의 심장부를 둘러보았어요.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KTX-3뿐만 아니라 도시 경전철 시스템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호주 시드니, 그리고 모로코 라바트에도 우리 전동차가 운행 중이죠. 알베르토는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모로코까지요?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인데 말이죠. 네, 모로코 정부는 가격 대비 성능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그네틱 제동 시스템은 모래가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이어진 기술 설명회에서 알베르토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인공지능 유지보수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유럽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네요. 알베르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일주일간의 방문 일정 마지막 날, 한국철도기술진은 특별한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알베르토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소개했어요. 워크샵이 끝난 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에밀리오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알베르토? 알베르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군.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하는 나라야. 소피아는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의 신념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알베르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지. 하지만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추는 법이야. 다니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한국에 더 머무를 계획이신가요? 그래, 에밀리오와 상의했는데 나도 자문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한국 기술을 유럽에 전파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소피아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BBC에서 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유럽의 철도 전문가가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여정이라는 주제로요. 알베르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구나. 이제는 배우는 입장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야.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알베르토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유럽에 알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변할 준비가 됐어. 알베르토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알베르토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한국의 철도 기술은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눈물 하늘솜 있습니다.